부동산 광풍에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에 수억 원씩 올랐다는 부동산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소외될까봐 힘든 부동산이고요.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내가 가진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힘든 게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광기의 부동산 시장에 우리도 뛰어들어야 할까요? 당나귀 삼촌은 오늘부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지만 한국 경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 부동산 시장을 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도발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성적인 선택인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주장이 조금 과감할 수 있는데 분명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거로 한 자료는 국민은행 부동산 리본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 자료를 근거로 든 것은 과거 국책은행이었던 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합병을 했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부동산 자료가 어떠한 부동산 자료보다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 추이를 먼저 보실 텐데요. 평균의 함정을 유념하고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죠. 첫 번째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택 전체 가격 상승률을 보시겠습니다.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 강북 순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빌라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한 수치임을 염두에 보시고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확실히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2018년에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70% 적용하고 재건축 연한 규제를 완화시켰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동산 시장은 2015년부터 완전히 회복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승률로만은 10년 동안 주택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가늠하기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2010년 말을 주택가격지수 100으로 놓고 2019년 10월 현재 그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00이었던 지수가 현재 150이라면 1억 원이었던 집값이 1억 5천까지 상승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주택은 2010년 100에서 2019년 10월 현재 120.7로 상승하였고요. 수도권은 113.3, 서울은 120.1, 강남은 119, 강북은 123.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전국 전체의 주택은 지난 10년 동안 20.7%, 수도권은 13.3%, 서울은 20.1%, 강남은 19%, 강북은 23.1% 상승한 것이죠.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체 주택 가격이고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는 동안 그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은 부동산 침체기였기 때문에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여기저기서 올라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2019년 상승률이 왜 그렇게 낮은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2019년은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을 만큼 부동산 침체기였습니다. 그것이 하반기가 돼서 반전되었을 뿐이죠. 결국 1년 누적 상승률로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 가격만 따로 떼서 보실 텐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부동산이 아파트이고 현재 한국인의 거주 수단 중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채널을 구독하신 여러분들이 전체 주택 가격의 변동보다 훨씬 더 주의 있게 보실 겁니다. 자료를 또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역시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 강북을 기준으로 알아볼 텐데요. 추세적인 부분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나 2015년부터 상승 반전한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해 피크를 찍고 규제안들이 속속들이 나온 올해 그 추세가 꺾였습니다. 부동산은 역시나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상승률도 방금 전 주택 가격 상승률과 같이 2010년대 말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010년 말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놓고 지수를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2010년 말 100이었던 지수가 2019년 10월 기준 124로 상승하였고요. 수도권은 115.1, 서울은 125.7, 강남은 127.6, 그리고 강북은 123.4로 상승했습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10년 대비 24% 상승, 수도권은 15.1%, 서울은 25.7%, 강남은 27.6%, 강북은 23.4%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전체 주택 가격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결국 2010년 12월에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산 사람은 10년간 25.7%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지지 않나요? 2010년대 전반기는 부동산 가격 침체기였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부정책이 시작된 2014년 말부터 부동산 자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말을 부동산 가격 100으로 놓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2014년 말 아파트 가격이 100이었다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10.3, 수도권은 119.3, 서울은 133.2, 강남은 135.8, 그리고 강북은 130.1로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의 경우 2010년 말에 아파트를 산 사람보다 2014년 말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아파트는 주거수단뿐만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서 인식이 박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아파트 역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 말 강남의 아파트를 산 사람은 무려 36%의 자산 가격의 상승을 달성했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이번 자료는 강남 3구와 일명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리고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만 따로 떼어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들이 요즘 가장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을 100으로 하면 조금 상승률이 더 높은데요. 강남구는 139.1, 서초구 133.7, 송파구 136.8이었고요. 마포구는 139.5, 용산구 132, 성동구 136.7, 그리고 분당구는 137.9였습니다. 2014년 부동산 완화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이 지역들은 5년간 평균적으로 30%의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과연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잡기 위해 10년간의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들을 기준으로 한번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후의 자료를 또 보시죠. 우선 한국 경제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수치는 IMF의 자료입니다. 한국의 GDP 국내 총생산은 2010년 1조 945억 달러였는데요. 2018년 1조 6,556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대비 2018년의 상승률을 알아볼 텐데요. 무려 51%나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2010년 22,087달러였는데요. 2018년 32,046달러로 45%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지난 산업화 시대의 영광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이 그 시절에 비교해서 저성장인 상황이라 암담하게만 보일 수 있는데요. 2010년대 한국은
여전히 맹렬히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보다 GDP 상승률이 조금 더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인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1,573만 원으로 그중 금융자산은 1억 512만 원, 부동산은 2억 9,177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자산 중 70%가 부동산이었고요. 금융자산 중 2,671만 원이 전월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면 74% 정도가 부동산 자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가구당 평균 부채도 7,531만 원이었는데 그중 담보대출이 4,332만 원으로 58%, 임대보증금이 2,085만 원으로 28%를 차지했습니다. 부채에 있어서도 7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요. 2016년 금융자산이 21.3%,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78.7%였는데요. 2018년 금융자산이 25.3%, 실물자산이 74.7%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올라가는 반면 실물자산은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자산이 65.2%, 비금융자산이 34.8%이고 일본은 금융자산이 56.7%, 비금융자산이 43.3%, 독일이 금융자산 32.6%, 비금융자산 67.4%인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한국의 비금융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자산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2010년 2억 7,684만 원이었던 자산은 2018년 4억 1,573만 원으로 50% 증가하였고요. 실물 자산은 2010년 2억 1,798만 원에서 3억 1,061만 원으로 4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2010년 4,618만 원에서 2018년 7,531만 원으로 63% 증가했는데요. 자산과 부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량인 것을 염두에 두고 국가 총생산과 국민소득 증가율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은 수준일까요? 거시경제 지표와 전체 가계 자산 비중과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 부동산 광풍이 불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이 독보적인 상승률을 가진 자산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주변에서 수십억을 벌었다, 수억을 벌었다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특수한 지역과 특수한 경우들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결코 2010년대에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함께 한국인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자산인 주식시장을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010년 1,806조 원이었는데요. 2013년 1,786조 원으로 하락세를 겪다가 2014년 1,834조 원으로 반전하여 2018년 2,111조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2010년 대비 2018년 17%가량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주택 가격이 같은 기간 20%가량 상승한 것을 보면 비슷한 상승세인데요. 주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30에서 40%가량 상승한 것을 볼 때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들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들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상승률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155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이 2012년까지 244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요. 2017년 328조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018년 258조 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2010년 대비
2018년의 시가총액 상승률은 무려 66%였죠. 물론 투자라는 것이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단순하게 기간으로 잘라서 비교해보면 주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상승률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주식을 지난 10년간 보유하셨다면 배당까지 받으셨을 테니 그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금과 적금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어떻게 변화해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수익을 줬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2010년 이후 예금 금리와 적금 금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요. 확연하게 2015년 이후 금리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100으로 놓고 이 수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살펴보면요.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정기예금은 120.8, 1년에서 2년 미만의 정기예금은 122.2, 3년에서 4년 만기의 정기적금은 126.5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아파트가 2010년 대비 2018년까지 24.1%가량 상승했으니 그 돈으로 3년 만기 적금을 계속 가입해 놓고 있었다고 하면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2014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어 그 당시 부동산을 산 사람이라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지표를 통해서 부동산의 가장 큰 매력은 대출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한 투자 수단이라는 것과 우리에게 익숙한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자료에서 살펴봤듯이 예적금보다 확실히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환금성이 뛰어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점 매도와 최저점 매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고 고점에서 수억씩 벌었다, 나는 수십억의 부동산 이익을 봤다, 이러한 경우나 이러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시장에서 며칠씩 상한가가 나오는 주식을 구경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억, 수십억씩 올라가는 강남의 부동산 자산들을 구경만 하는 것이 거의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 부동산이란 자산이 불패의 신화를 갖는 자산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의 상승률이 발생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놓고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침체되었던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십억씩 하는 큰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채널에서도 말씀드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5에서 7% 하고 있는 사모펀드나 금융상품들의 발품을 팔아서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간 부동산이 올랐던 평균의 상승률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리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시겠죠. 당나귀 삼촌, 당신이 금융자산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강남 부동산의 최고점의 수익률을 가진 사람들보다 5에서 7%의 금융상품들을 꾸준히 갈아타면서 발품을 팔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렸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간의 부동산 투자, 그 동안에 우리 기억을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가 현재도 앞으로도 가장 훌륭한 투자가 아닐 수 있다. 다른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좀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은 앞으로 더 이상 불패의 자산도 아니고 인구 구조상 수익률이 뛰어난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에 가계부채 문제를 유발해서 일정 부분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음 편에서
이 가계부채와 연동된 부동산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 분명 기대해 주시고요. 분명 저희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 동영상을 제작할 때 꼭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